자신들의 힘으로는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실을 수 없자 나경택은 자신의 사진을 해외에 보내서 외신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남매일신문에 독일의 외신 기자들과 교류가 있던 기자를 통해서 사진을 극비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경택 기자가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외국에 전달되어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린 한 장의 사진입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외국인 기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에겐 꽤 인상적이었죠. 1979년 12.6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의 손에 그 당시 오랜 독재를 이어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이제 우리도 서울에 민주화의 봄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시 신군부들은 계엄령을 발표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였고 신군부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1980년 봄 개강을 한 대학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서울역에 무려 10만이 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모인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재야 인사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대학가에서는 학원 자율화 그리고 계엄령 해제를 소리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광주에 있는 전남대에서도 조선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을 해제하라, 그리고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물러가라 라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큰 충돌 없이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계엄군이 주둔하게 되죠. 전남대에서도 계엄군이 학생들을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대에는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 배치가 되었죠.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 특히 이 공수부대 출신의 계엄군들은 광주에 있는 전남대 학생들을 강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곤봉으로 패고 질질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광주 시민들 역시도 격분하게 되죠. 5월 18일 당시 2천 명에 불과하던 시위대는 불과 5월 21일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까지 합류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5월 21일 계엄군은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광주의 기자들도 모두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상을 보고도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신문에 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열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당시 전남 매일신문의 박화강 기자는 검열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신문 기사를 실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계엄군에 의해 학생 시민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숨지고 중태에 빠졌다, 이런 기사를 신문 일면에 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박화강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화강의 사직서에 많은 기자들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박화강은 사직서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쓴 이 내용들을 인쇄해서 마산 전역에 뿌렸습니다. 박하강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광주의 사정을 해외에 알리고자 노력한 이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사진입니다. 젊은 청년을 여기에 있는 계엄군이 저기 멀리서부터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질질 끌고 온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에도 피가 튄 흔적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을 떨치게 만들었죠.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전남 매일신문의 나경택 기자입니다. 나경택 기자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도 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광주에도 많은 신문 기자들이 있었지만 광주의 신문 기자들은 사진 한 장, 기사 한 줄 실지 못했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광주 지역의 신문 기자들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실을 수 없자 나경택은 자신의 사진을 해외에 보내서 외신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남 매일신문에 독일의 외신 기자들과 교류가 있던 기자를 통해서 사진을 극비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경택 기자가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외국에 전달되어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외신에 가장 먼저 이 사진이 등장을 했고 타임즈라든지 여러 외신에 광주의 참상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소식이 외신에 알려지자 많은 외신 기자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 등장했던 외신 기자 힌츠페터 역시도 독일에서 광주를 취재하러 들어왔던 거죠. 힌츠페터는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사진에는 힌츠페터와 그리고 힌츠페터를 광주까지 태워주었던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들이 광주를 취재하고 광주를 벗어나면서 광주 외곽을 지키던 군인의 검문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들을 검문했던 박중사는 택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죠. 택시 트렁크 안에는 서울 번호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발각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박중사는 그대로 택시의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눈감아 주었던 거죠. 이 장면은 영화 속에 만들어 넣은 설정이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소식이 광주 바깥에 알려지게 된 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사진, 그 사진을 찍었던 나경택 기자, 그 역시도 그 당시 신군부 정권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일부 인화를 하고 나머지 필름들을 집에 천장 속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진들이 보존될 수 있었고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 자료들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자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나경택 기자가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진은 그 당시의 진실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국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광주를 사수하겠다고 광주 전남도청에 들어가서 끝까지 시위를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민군 윤상원 열사는 외신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민주화를 가져다 준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